안녕하세요. 투어닷컴 세계비자 이슬기입니다. 세계정거장 투어닷컴은 해외 이주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 교민은 2021년 기준 732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중 미국은 바로 263만여 명으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인이 이주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미국의 주요 비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분은요, 비자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박종민 실장님입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두 종류로 나뉘고요. 이민 목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입니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는 관광이나 사업, 학생 비자, 단기 취업 등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국 비자 중에서 어떤 비자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EB3 취업 이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EB3라고 하면은 그럼 EB1, 2도 있는 걸까요? 네네네. 미국의 취업 비자는 EB1부터 EB5까지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B1은 1순위 취업 이민 비자라고 하는데요. 과학이나 예술, 교육, 체육 특기자, 탁월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 대상되는 비자이고요. 두 번째 EB2 2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자격은 석사 이상 학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B3 3순위 취업 이민 비자는 전문직 근로자, 숙련직 근로자, 비숙련직 근로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EB4 4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있는데요. 보통 종교 비자라고 불리웁니다. 종교 분야의 성직자, 방송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EB5 5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있는데 보통 투자 이민 비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신규 사업체에 80만 달러 혹은 105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자국민 고용 창출을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들어보니까 취업 이민부자 5가지 중에서 왜 EB3 비자를 먼저 소개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가장 신청하기가 쉬운 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EB3 비자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B3 비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걸까요? 네네네. 이제 미국에 이민을 원하시는 분,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5가지로 구분된 고용 기반,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3순위에 해당되는 비자이죠. 전문직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 비숙련 근로자 등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EB3 비자 신청 자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조건은 미국의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펌이라고 불리는 노동 인증과 미국 고용주가 제출한 승인된 I-140이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EB3 비자에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3가지 유형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전문직 근로자, 숙련직 근로자, 비숙련직 근로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전문직 근로자. 예로서 이제 의사나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이 이제 이에 해당되는데요.
미국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의 동등한 학위자 이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나 외국 대학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 경험은 학사 학위를 제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노동증명인증서와 정규직 채용오퍼, 잡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숙련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그 근로자의 예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쿡이라고 부르는 요리사, 그다음에 피기공사, 미용사, 대단사, 자동차 정비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업무 경험을 한 사람으로 학력은 전문대와 고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노동증명인증서, 정규직 채용오퍼가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숙련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는 2년 미만의 경험이 필요한 직위를 채울 수 있는 사람, 학력과는 무관합니다. 첫 번째, 임시직이거나 계절적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사항을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똑같이 노동증명인증서 및 정규직 채용오퍼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영화 미나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 미나리만 봐도 이렇게 주인공 부부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숙련 노동자는 주로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쉽게 고용주를 찾아서 채용하는 곳이 이제 닭공장입니다. 예로서 뭐 청소회사도 있고, 뭐 단순 제조 가공업체 공장이나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도 해당이 되는데 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숙련직은 뭐 요리사, 미용사, 기술 노동자, 회계사, 사무직 경력자 등이 숙련직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EB3 취업 이민 비자는 세 개 모두가 이 미국 고용주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이런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슬기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네요. EB3 취업 이민 비자는 고용주의 잡오퍼, 고용 제의라고 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자국민을 채용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펌이라고 부르는 노동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고용주가 그 근로자들을 어떻게 찾는지도 좀 궁금해요. 또 근로자가 취업할 회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인구직의 그 포커스를 보시면 정부 사이트에 이제 구인 광고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매체를 통한 구인구직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는 이제 이주공사에서도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를 확보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해주진 않겠죠? 그럼요. 대행사는 이제 대행 비용을 서비스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EB3 비자 신청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봤어요. 취업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 이제 취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돈도 벌고 경험도 쌓는다는 의미에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의 견문도 넓혀주고 또 새로운 문화 체험 등을 위해서도 교육 목적으로 이리들이 이민 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로자 조건 중에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이민국에서 번역된 내용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 내에서 부족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뭐 제조업 분야나 또 지방 도시의 많은 공장들이 요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사업체, 또 지역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외곽 지역, 시골 지역 등의 여러 사업체 등에 자국민을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 사업체가 가동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 대안으로 충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EB3 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네네. EB3 비자는 입국 전에 영주권 심사를 하게 됩니다. I-140이라고 하는 그 이민 심사와 만약에 I-140의 이민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대사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영주권 승인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게 되죠. 미국에 보통 도착하면 한 달 이내에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그린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신청 전 고용주와 사전 그 자보포의 이제 근무 계약을 반드시 이제 맺게 되죠. 보통 1년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국 후에 이 고용 기간을 고용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이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중도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이제 이 문제를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당사자도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기간을 반드시 채우고 나서 이제 고삐 이제 컨디션이 해소가 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고용 계약을 마무리를 한 후에 이제 이동도 자유롭고 또 직업 선택도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EB3 비자 신청 절차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6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정 임금을 산출하는 즉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 신고하고 또 이민국으로부터 그 급여 신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구인 광고를 고용주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체에 지정된 매체에 구인 광고를 반드시 4주에서 8주 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사업체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펌이라고도 하는 이제 청원서를 노동청에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이민 허가 신청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I-140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I-140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해당국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죠. 합격이 되면 이제 비자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수령된 비자를 가지고 6개월 내에 미국을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이제 그린카드를 수령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들을 밟아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못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데 보통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승인이 나올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EB3 비자는 듣기로는 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EB3 비자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각각 동반 비자 코드가 부여된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또 비자 코드가 하나하나 다를 텐데 그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네 종류의 비자 코드가 있습니다. 234라는 숙련 근로자, 전문가의 배우자 비자가 있고요. 235 코드가 부여되는 비자는 숙련 근로자, 전문가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 코드입니다. 그리고 EW4라는 전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코드가 있고요. 마지막 EW5는 이제 기타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EB3 비자가 많이 거부되는 케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몇 가지 경우를 대표적 거절 사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신청자의 경력하고 고용주가 제시한 작업의 업무가 상호간 이제 맞지 않는 경우이죠. 그리고 고학력과 직무 경력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비숙련직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이 아니고 영주권을 받으려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가 찾는 포지션을 미국 내에서 충분히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국민을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고용주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고용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작업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급여가 얼마인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그리고 전문 용어로 이제 포지션 등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 오피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질문했을 때 질문을 하지 못하면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거절 사유가 되게 됩니다. 네, 취업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또 비자를 위한 취업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끝으로 EB3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저도 이제 이민 온 지가 벌써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멘트를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즘에 많이 오픈되어 있죠. 여러 매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가족 간에 많은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민 현지에서의 어려움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그리고 이민 결정을 하시면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짬짬이 영어 회화 공부도 꾸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강한 도전 정신으로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 새롭게 그리고 한층 더 넓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21세기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에서 알려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해외 이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